혼자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죽을까봐 무서워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저는 링거를 맞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불도 안 켰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누군가가 걱정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별것 아닌 안부 한마디. 그게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날 처음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은 건 조용한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갔습니다. 딸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됐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TV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혼자가 편한 줄 알았는데 계속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부엌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나는 가족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왜 지금은 아무도 없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더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사람들을 밀어낸 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무뚝뚝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귀찮다고 빨리 끊었습니다. 딸이 고민 이야기하면 잔소리부터 했습니다. 아내가 같이 산책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누웠습니다. 저는 가족이 항상 제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응급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 위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조용한 휴대폰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새벽 1시, 작은 방, 불 꺼진 거실, 라디오 DJ가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뭘 놓친 걸까? 돈은 벌었는데 왜 마음은 비어 있을까? 왜 이제야 무서운 걸까? 왜 이제야 사람이 그리운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천장만 봤습니다. 아내 생각도 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칼국수 먹자고 하던 사람. 괜히 귤 하나 까서 제 앞에 놓던 사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오전 10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제 표정을 봐줬다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사무소 앞을 지나는데 도시락 봉사 모집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혼자 늙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안 만나니까 웃는 법도 잊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익숙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봉사 나간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작은 복지관 주방이었습니다. 저는 계란 삶는 일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손이 참 빠르시네. 별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이 참 단순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나갔습니다. 조금씩 웃었습니다. 조금씩 말도 늘었습니다. 집에 와도 덜 조용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봉사 끝나고 국밥집에 같이 갔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했습니다. 손주 이야기, 병원 이야기, 젊을 때 고생 이야기. 저도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람은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저를 살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 9시, 거실 소파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빨리 끊지 않았습니다. 30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주 사진도 봤습니다. 딸이 영상통화도 걸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롭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강한 척한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버티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라디오를 틉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덜 외롭습니다. 내일 복지관 갈 생각도 납니다. 누가 웃으면서 인사할지도 압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손 내미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